공통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아주 불편한 질문 탑3. 지난주에 김기현 의원은 선방하셨어요. 예. 잘 피해 가셔야 됩니다. 괜히 부담을 주시네. 첫 번째 질문. 안철수는 철새 정치인이다. 물론 김기현 후보가 직접적으로 그렇게 말한 건 아닌데 돌려서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당과 다른 당의 길을 계속 걸어오시다가 우리 당이 들어온 지 1년이 채 안 됐거든요. 예, 그러니까 우리 당이 들어온 지 1년이 채 안 된 분에 대한 우리 핵심 당원들의 평가. 철새라고 말한 적도 없고요. 이 당 저 당 기웃거려졌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내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얘기했을 뿐인데 그걸 왜 내가 그리 안 했다는 그건 팩트잖아요. 어떻게 답하시겠어요? 전 철새 정치인 아닙니다. 철새는 주위가 추워지면 따뜻한 곳으로 옮겨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더 어려운 선택들을 해오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처음에 안락한 큰 정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정말 평지에서 황무지에서 개척하면서 3기 이래 최대의 큰 정당을 만든 적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윤석열 후보와 함께 서로 후보 단일화를 해서 이제 정권 교체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운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정치인이지 쉬운 곳을 찾아다니는 그런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곳 찾아서 안락한 곳 찾아서 떠나는 철새와는 다르다. 네, 그렇습니다. 험지를 찾아갔다 이런 말씀. 예, 그렇습니다. 잘 피해 가시는데요. 아주 불편한 질문 두 번째. 안철수는 자주 철수한다. 사실은 제가 이제 3당을 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3당을 하다 보면 아무래도 큰 당 쪽으로 결국은 선거 때가 되면 사람들이 많이 흩어지지 않습니까? 거대 양당. 네. 예.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는데 어쨌든 어떤 분은 오히려 반대로 그러세요. 연륜이 오래된 언론인 분들은 3당으로 10년 살아남은 사람은 지금까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다. 그건 이런 말씀도 하십니다. 예. 근데 이제 처음 정치를 할 때와 지금이 좀 상황이 바뀐 것이 우리나라를 구하기 위해서는 정말로 제대로 된 그 진영에 속해서 우리나라를 구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싶어서 국민의힘에 몸담고 이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근데 뭔가 단일화라든지 어떤 연대를 통해 양보하고 이럴 때 좀 속쓰리진 않으셨어요? 여러 가지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만 저 나름대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판단을 했습니다. 물론 뭐 그중에서 잘된 판단도 있었고 잘못된 판단도 있었지만 뭐 그러면서 하나씩 이렇게 또 배워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안철수 의원이 혜성처럼 나타나서 엄청난 돌풍을 일으켰던 그 첫 등장. 만약 그때 50% 나오던 안철수 교수가 5% 나오던 고 박원순 이사장한테 양보하지 않았으면 아마 첫 출발부터 굉장히 순조로웠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뭐 하는 분들이 계셔서 그때 그냥 서울시장을 했었으면 어땠을까? 그때 그 선택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돌려보시는 것 같아요. 네. 본인은 가끔 생각 안 하세요? 아니요, 안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는 제가 전혀 정치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서울대 제가 사실은 스카웃이 된 지 2달 만에 있었던 일인데요. 예. 학교를 옮긴 지 2달 만에 정치로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거는 여러 가지로 도리가 아닌 거죠. 예. 그래서 제가 학교를 옮긴 이유는 계속 그 교수로 남기 위해서였고 그래서 정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다는 증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아마 제가 1%라도 정치할 생각이 있었으면 양보 안 했을 겁니다. 자, 아주 불편한 질문 세 번째는 정말 좀 불편하실 것 같아요. 이게 돈 문제거든요. 국민의당 시절 안철수 의원이 당에 8억여 원을 이제 사비를 빌려준 게 있는데 국민의힘과 합당을 하면서 이 빚을 국민의힘이 다 갚아줬다. 근데 얼마 전 여기에 대한 이자 변제까지 안 의원 측에서 요청하더라. 이건 좀 너무하지 않느냐? 뭐 이런 비판이 나왔습니다. 이번에 대선 때 70억 정도를 제 사비로 다 썼습니다. 근데 그 70억 중에 한 푼도 국민의힘에 받지 않고 다 제가 다 부담했습니다. 그대로 만약 선거를 뛰어서 일정 득표율 이상이 되면 보전을 받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걸 포기했다 그 말씀이신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 저 사실은 여러 가지 갤럽이라든지 조사를 보면 10에서 15% 이상은 제가 받을 수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수십억을 제가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다 포기하고 저는 우리나라 미래를 위해서 단일화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돈 문제가 아닙니다.
근데 8억이라는 돈이 남아 있었냐면 예. 제가 의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있던 국민의당 의원들이 당을 꾸려가면서 저 생긴 빚이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빌려줬는데 그걸 이자를 안 받으면은 선거법에 걸립니다. 아, 그 이자 그냥 아유 됐어요라고 하면은 법적으로 문제가 돼요? 네, 법적으로 문제가 됩니다. 선거법에 걸립니다. 아하. 그리고 또 뭐 이자율이 그렇게 높지도 않습니다.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을 깨끗하게 하자고 했던 거지. 제가 뭐 이번에 그 대선을 치르면서 제가 냈던 70억을 달라고 그런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돈 문제 갖고 그러면은 비판할 때는 좀 조금 속상하셨겠어요. 네, 속상했습니다. 네. 아유 좀 울먹이시는 건 아니시죠? 네, 화만 납니다. 예, 불편한 질문 세 가지 잘 통과하셨습니다. 전당대회 시작부터 변수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마지막 변수가 하나 남았습니다. 복병처럼 등장한 사람이 있습니다.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이준석 전 대표 지지표, 또 뭐 반윤핵관 표 이런 걸 천하람 위원장이 가져가지 않겠느냐 이런 예상들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아무래도 김기현 의원보다 안철수 의원한테 손해가 되지 않겠냐 이런 전망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전당대회 처음 시작할 때부터 제 개인적인 이해타산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전당대회에 참여를 해야지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고 결국은 누가 당선되든 우리 당이 그 컨벤션 효과를 얻어서 당의 자산이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죠. 천하람 씨가 이번에 나오겠다고 하길래 저는 환영했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다양성을 또 이제 그 불러일으킬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본인 표를 빼앗아 갈 수도 있는 상황인데 조금 걱정은 안 되세요, 솔직히? 아니 그거는 제가 제 실력으로 돌파해야죠. 야, 실제로 자신 있으신 것 같은데요. 예, 막 솟구칩니다. 결선 투표 있을 것 같습니까? 결선 투표는 아무래도 있게 되겠죠. 왜 그러냐면 4명 정도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 예. 그 중에서 50% 넘기는 참 힘들 겁니다. 바람처럼 등장한 천희 위원장이 들어갈 수도 있다. 그쪽에선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요. 뭐 그러면 할 수 없지만은 저는 자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1등 할 겁니다. 아 근데 얼마 전에 이준석 전 대표와 행사장에서 좀 훈훈한 장면이 한번 연출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두 분이 연대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이준석 전 대표가 바로 부인하는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이준석 전 대표 여기 출연하셨을 때 판도라 이 질문을 했었는데 오늘 안철수 의원이 나오셨으니까 같은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안철수에게 이준석이란? 사실 별로 생각 안 하는 사람이거든요. 같은 지역구에서 활동을 했었던 정치인이었죠. 예. 그리고 또 한 번 그 선거에서 서로 겨뤄봤던 그런 상대이기도 합니다. 아니, 참고로 그때 이준석 전 대표는 뭐라고 답을 했냐면 톰과 제리다. 안철수 대표 이번에 선대위원장 맡았어야 되는데 왜 안 맡겠다고 했다고 보세요? 제가 하라 그래서 안 했겠죠. 이준석이 시켜서? 거꾸로 제가 하지 말라고 했으면 하셨을 것 같은데. 근데 두 분 여전하시네요. 그래서 톰과 제리라 그랬잖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누가 톰인지는 얘기 안 하겠지만은. 이렇게 답변하시더라고요. 톰과 제리? 그거는 본인한테 그렇게 좋은 것 같지도 않은데. 아 그냥 겨루는 정치인 여러 예. 정치인 중에 한 명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까? 뭐 저는 그때 20% 이상 이겼으니까요. 그 톰과 제리면은 저기 어느 쪽이신 거예요? 어느 쪽일까? 항상 당하는 게 톰인가요? 톰입니다. 톰 같으세요? 아니요, 저는 항상 당하지는 않고 예. 오히려 항상 이겨왔습니다. 제리시네요 그러면. 끝으로 내가 당대표가 돼야 하는 이유를 딱 한 문장으로 표현해 주신다면? 저는 반드시 내년 총선에서 과반 이상의 일당을 만들어서 제가 만들었던 그 국정과제들 제대로 해내겠습니다. 끝까지 선의의 경쟁해 주시고요. 오늘 귀한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